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유림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시원해지네요. 다들 건강관리, 감기 조심 잘 하세요.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 말고 파킨슨에 대해서 어떤 분의 영상을 자주 보시나요? 제가 우연히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 권도영 선생님이 비욘디라는 채널에서 5회 연속으로 강연한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과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파트 5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파트 5는 파킨슨병의 좋은 운동과 건강관리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에 제일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1960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52세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60년 전에는 지금 제 나이가 다 산 나이가 되는 거죠. 하지만 현재는 많은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을 아실 겁니다. 여자의 평균 수명이 91세고요. 남자의 평균 수명이 86.3세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는 많이 산다는 것은 이제 다들 기정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건강하게 사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건강수명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건강수명은 65.8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인생의 4분의 1이라는 긴 시간 동안은 아파서 병들고 괴로워하다가 죽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러시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지, 아프면서 오래 살면 지옥이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수명이라는 말을 우리랑은 조금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건강수명이 단지 병이 없고 아프지 않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상황을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파킨슨 환자들은 우리 신체를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권도영 선생님은 이 파킨슨병을 잘 관리하기 위한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의료진이다. 의료진은 보조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환자가 주인공이고 내가 지속적으로 나를 관리하고 내 컨디션을 맞추고 내가 그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되겠죠. 보통 병원에서 의사들을 보는 시간이 2분, 3분 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내 불편한 점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것만 듣고는 빨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파킨슨병을 관리를 잘 하는 거는 나 자신이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건강관리를 할 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세와 걸음걸이입니다. 두 번째는 목소리와 삼킴 기능입니다. 목소리에 뭐가 자꾸 끼었다고 못 알아듣겠거나 어눌해지거나 말이 잘 안 나오거나 음식을 먹을 때 자꾸 사례가 걸리면 내 기능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정신줄입니다. 총기라고도 하고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좀 인지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퇴행성 질환을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생활을 잘 유지하시라. 이유는 이렇습니다. 연구에서 파킨슨병이 얼마나 빨리 나빠지는지를 보는 연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1번이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우신 분들은 빨리 나빠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보다 외로운 환자가 더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주변 사람들과 계속 교류를 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체중 유지입니다. 제가 경험했을 때도 저희 환자들이 빼빼하신 분들은 또 빨리 진행이 되시더라고요. 또 체중이 갑자기 빠지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또 과체중이신 분들도 병에 걸리면 또 진행이 빨리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쪄도 안 좋고 빠져도 안 좋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죠. 남자는 키에서 100, 여자는 키에서 110을 빼면 적당한 체중이라고 합니다. 또 잘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아시죠? 잘 자야지 도파민이 생기겠죠.
잘 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뭐 잘 자면 좋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연구를 했는데 깊은 잠을 잘 때는 내 머리에 쌓여 있었던 퇴행성 노폐물 찌꺼기가 없어지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같이 자고 있으면 이런 물질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은 치매도 되고 파킨슨병 진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잠을 잘 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잘 자면 좋아요가 아니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 결과 우리가 자는 동안 하루 내내 쌓였던 내 머리에 있는 퇴행성 노폐물 찌꺼기가 깊은 잠을 잘 때 하루 중에 내 머릿속에 쌓여있던 노폐물 덩어리가 깊은 잠을 잘 때 하루 중에 내 머리에서 노폐물이 많이 새겼을 거 아니에요. 그 퇴행성 노폐물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이 깊게 잘 자는 거랍니다. 우리가 자고 있으면 이런 물질들이 계속 쌓여서 저녁에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해서 낮에 주무시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당연하죠. 낮에 주무시고 나서 밤에 잠이 안 온다 하면 안 되죠. 꼭 참으셔야 합니다. 즉 규칙적인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노인의 수면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노인이 8시간을 주무시다가 6시간 잔다고 내 수면이 짧아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6시간 정도 주무시면은 잘 주무신 거니까 조금 마음을 내려 놓으시면 됩니다. 6시간, 8시간, 4시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면의 질, 깊게 푹 잘 자느냐가 중요한 거 잘 아시죠? 또 약이나 술을 마시고 자면 이런 점이 안 좋습니다. 첫 번째, 수면이 깊게 잠이 들 수 없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분절 수면이라고 그러죠. 자다가 자꾸 끊기고 깹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이런 분절 수면이 아니고 깨지 않고 푹 잘 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에 좀 활동 좀 하셔야 되고요.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하겠죠. 권도영 선생님이 루틴을 말씀해 주셨네요. 오전에는 밖에서 앉아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되고 밤에 잘 주무실 수 있는 멜라토닌이 유발이 되고 골다공증도 예방이 되니까 햇빛 쬐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의미 없이 식사하고 TV 보고 소파에 누워 있지 말고 하루를 계획 세워 보시라. 이 말은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그 계획표 판이 있습니다. 김유림의 보이시나요? 파킨슨 완치 루틴 해서 오늘 하루 여기 절운동, 뭐 스트레칭, 논문 보는 거, 칼럼 보는 거, 운동하기 등등 이렇게 하루 해야 될 것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체크도 합니다. 이런 판이 없으면 A4 용지에 적어서 내가 잘 보는 곳에서 붙여놓고 나 스스로를 감아야 됩니다. 또 특별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중요한 얘기인데 남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 환자들도 그냥 주로 하는 얘기가 아직 친구들은 몰라요. 다른 친척들은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남의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한 방법으로 찾아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을 열심히 움직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퇴행성 신경질환인 이 파킨슨병을 호전시키려면은 어떤 좋은 약이 있나요? 또 무슨 주사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유일하게 신경퇴행을 예방할 수 있고 늦출 수 있고 더디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방법은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운동을 하면 기분도 좋고 잠도 잘 자고 요즘 골밀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근감소증의 위험도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작용에 의해서 나의 뇌에 또는 나의 몸에 죽어가는 세포들을 제거하는데 이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죽은 세포들이 쌓여서 독성 물질을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운동을 하면 잘 때 아까 뇌에 노폐물이 빠져나간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데 운동이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 운동을 하면 두 번째,
뇌의 예비력이 좋아진답니다. 뇌의 예비력이란 뇌가 어느 정도 손상이 되었을 때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뇌의 예비력이라고 하네요. 이런 예비력도 분명히 연구를 통해서 나온 바에 따르면 운동을 하면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뇌가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인 가소성도 운동을 하면 좋아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근육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나이가 들면 거미형 인간이 되죠. 배는 볼록하고 팔다리는 약해지고.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만 근감소증도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 포식을 통해서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것을 촉진시키고요. 뇌를 우리가 네트워크라 하죠. 네트워크가 좋아야지만 우리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는데, 그것은 뇌의 기능적 연결성을 호전시켜서 그래서 운동을 하면 뇌의 연결성이 좋아진다고 영상으로 찍어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죠? 또 파킨슨 환자한테 운동을 하면 뭐가 좋은지, 첫 번째는 질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킨슨 증상 완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파킨슨의 운동 기능도 호전이 되고 파킨슨의 비운동 증상에서도 호전이 된다라는 것을 검증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우리가 약물 치료할 때 효과가 증진되고 부작용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정말로 중요한 보조제다, 그죠? 그렇게 되면 삶의 질도 좋아지겠죠.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안마의자나 누가 주물러 줬다 이게 아니라, 그런 수동적인 운동이 아니라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근육을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 운동을 해야지만 파킨슨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팔천보 걸었다라는 산책, 산보는 파킨슨이 좋아지게끔 하는 운동하고는 거리가 약간 멀다고 합니다. 운동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저항 운동, 마지막 스트레칭. 이 4가지를 골고루 잘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연구에서 이 4가지를 잘 하신 분들이 파킨슨 호전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러닝머신보다는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자전거가 좋다고 하고요. 또 숨이 헉헉 차고 땀이 나를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탈 때도 페달을 빨리 바르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어 근육이라 하면 복부 근육, 그리고 척추를 세우는 기립근, 척세움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엉덩이 둔근, 그 다음에 허벅지, 이 근육들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도 근육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잘 나와 있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운동을 할까요? 누워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밖에 나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햇볕도 보세요. 그런데 산책만으로 부족하니까 유산소 운동 50%, 근력과 밸런스, 민첩성,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 약 50%, 이 2가지를 반드시 같이 하셔야 한답니다. 꼭 이런 복합 운동법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꾸준히 하는 것을 권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어진 자세에서 하면 틀어진 자세를 고착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바르게 하는 것을 배우시고 그 다음 자기 스스로 하는 것도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능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고강도의 운동을 할수록 호전 효과는 좋습니다. 누가 옆에서 주물러 주는 것은 시원할 수 있지만 운동은 안 됩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을 단계적으로 접근하라고 하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파킨슨병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한번 진단을 받고 나면 사실 너무너무 앞길이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구불구불하고 길이 험하기도 하고 너무 차이나는 높낮이가 있기도 하고,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보호자들, 그리고 의료진들, 그리고 비의료진들 여럿이 함께 다 같이 가면서 이런 어려운 병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분이 말했던 부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또 의사 선생님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잘 들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